예, 오늘은 CT그룹 글로벌 마켓 증권의 이세철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어떤 변곡점이 있는 타이밍입니까? 뭐 주가는 그렇게 보이죠. 주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뭐 실제로 뭐 많이 주가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많이들 매크로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뭐 공급 과잉 뭐 이런 것들 우려를 많이 해서 내년도를 되게들 안 좋게들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또 겨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근래에 이제 또 마이크론 실적 나오면서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마이크론이 실적 잘 나왔고,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이고 중반기 실적이고, 그냥 우리의 달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올 하반기에 대한 실적 뷰가 굉장히 이제 그 시장의 예측보다 높게 나와서 주가가 또 다시 엄청 오르고, 국내 업체들 주가에도 반영이 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겨울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내년 얘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다 괜찮다라고 봤기 때문에 과연 내년은 어떻게 보냐에 대해서 뷰들이 이제 좀 많이 좀 엇갈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내년에 좀 꺾일까요? 저희는 일단은 올해 하반기는 좀 약해질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레거시 이슈가 워낙 안 좋거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년도는 수요나 그리고 공급이나 그리고 시장이나 업체마다 디커플링이 되게 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디커플링. 네,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러니까 프리미엄 시장은 계속 좋을 것 같고요. 없어서 못 팔 것 같고, 레거시 시장은 계속 좀 힘들지 않을까. 레거시가 힘든 거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IT 제품들이라든지 그렇죠. 컨슈머 기기들의 판매가 그렇게 신통치 않고, 그다음에 DDR4도 워낙 시장이 아직 많이 있고요. 2022년 3년에 공급 과잉 때 나왔던 물량들이 아직 채널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게 아직도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왜냐면 그 회사들은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 보고 샀는데, 이게 업황이 23년에 올라올 때 사실 AI만 올라왔잖아요. AI나 프리미엄 시장 올라오면서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했지만, 아마 기대한 것만큼 올라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게 다 아직 창고에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레거시가 좀 안 좋고, 근데 그걸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내년도까지 그거를 더 확대해서 이제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님 보시기에 레거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DDR4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DDR4죠. DDR4랑 이제 로엔드급 DDR5, 5600 이하에 해당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레거시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렇군요. 디커플링이다. 좋은 거는 프리미엄 제품은 없어서 못 팔고, 밑에 이제 레거시는 조금 안 좋은. 근데 위에 게 좋으면 밑에 것도 좀 생산량이나 공급이 좀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한 2분기 이후 한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는 좋을 거로 보는데, 이유가 업체들이 이제 레거시에 대한 생산량을 줄일 거고요.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DDR4 같은 경우를 DDR5로 전환을 투자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DDR5 비중이 올라가고, 반면에 DDR4는 비중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가 한 DDR4가 한 40% 정도, DDR5가 한 60% 되거든요. 전체 시장의 수요 믹스가. 이게 내년에 한 DDR5가 한 75%까지 올라가고, DDR4는 한 25%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공급의 믹스는 어떻습니까? 공급도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공급도 그래요? 아마 더 많이 DDR4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DDR4도 레거시가 아무리 레거시를 하더라도 공급이 줄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DDR4에 대해서 빨리 트랜지션을 했었어야 되니까, 라인 전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DDR5나 이런 쪽으로 그럼 좀 늦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들을 그렇게 원활하게들 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또 DDR5가 어떻게 보면 이제 HBM이 들어가면서 DDR5에 대한 공급량이 줄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걸 사실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부분을 조금 놓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좀 이렇게 시황이 쭉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좋아진 이유는 그때도 어떤 서버나 AI 가속기 쪽이 견인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보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포션은 낮지만 그런 데서 이제 프리미엄 가격 높은 제품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같이 그게 동반적으로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업체들이 약간 DDR4를 이제 DRAM을 감산을 했었고, 네. 그걸 이제 감산한 효과가 좀 있었던 부분도 사실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DDR5나 HBM 같은 수요가 올라오면서 네. 전체적인 수요의 센티먼트가 좀 긍정적으로 바뀐 거죠. 그렇군요. 지금 마이크론 작년 그쪽 회계분기 기준으로 4분기 실적을 보았을 때 서버가 아주 서버 쪽 역대급으로 네. 비중이 많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다음 회계 연도에도 그렇게 갈 거다라고 그 회사는 가이던스를 그렇게 줬던데 네. 우리가 지금 좀 그 AI 가속기 시장과 일반 서버 시장 좀 나눠서 봐야 됩니까? 이게 좀 서로 나눠서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서로 그래요? 좀 서로 연관이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이제 제너럴 서버 수요가 올라오는 이유는 네. DDR4에서 5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하이퍼스케일러들 이런 데서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는데 네. DDR5를 이제 본격적으로 채용을 시작을 했어요. 그거 하는 CPU가 이제 다 달려 나온 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AI 서버랑도 연관이 있겠죠. AI 서버를 또 쓰려다 보니 DDR5가 또 필요하고 네. 왜냐면 이게 AI를 하기 위해서 HBM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서버도 여기서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맞물려서 올라오고 시작했고 네.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레거시 수요가 안 좋아지면서 찬물이 조금 이제 들어간 상황이죠. 네. 예. 그러면 디커플링이 올 것이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런 고급형 제품들은 수요가 많고 없어서 못 팔고 그 저가형 일부 저가형은 계속 이제 재고가 많이 남아 있을 거다라는데 일반 그 폰이나 PC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에. 일단은 뭐 컨벤셔널 서버나 컨벤셔널 PC나 스마트폰 수요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래요? 좀 사실 그런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내년에 저희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이제 AI PC나 AI 스마트폰처럼 네. 신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탑재량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제품에 들어가는 제품들에는 고사양 제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또 추가적으로는 수요를 좀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 8기가 들어갈 게 뭐 한 12기가, 그쵸. 뭐 16기가 메모리 용량이 늘어난다. 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용량이 뭐 50%에서 100%씩 늘어나면은 그것도 수요에 영향을 꽤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들 시장에서 많은 이제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그래요? 이제 내년에 확실한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DDR5가 일단 이럴 건 저럴 건 HBM이 DDR5의 그 캐파를 많이 잡아먹을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HBM이 지금 6개월마다 제품들이 많이 바뀌어요. 지금 보면 그래요? HBM 지금 3E 8i가 지금 올해 있고 내년 12i가 이제 본격화 될 거고, 네. 또 하반기에는 HM4가 또 포가. 나올 거고요. 네. 그게 12i가 있고 그 다음에 또 16i가 나올 거고, 네. 또 그 다음 반기에는 또 HM4E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네. 이게 자꾸 제품 변화가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캐파를 좀 많이 HBM이 잡아먹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낸드는 어떻게 보세요? 낸드도 디커플링입니다. 낸드도 똑같은 상황인데 네. 모바일향은 좀 안 좋고요. 지금 모바일향 되게 안 좋고요. 네. PC 모바일향 안 좋고 ESSD 수요는 괜찮거든요. 그래요? QLC ESSD 수요는 계속 꾸준하게 지금 가고 서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예. 네. 그건 꾸준하게 들어간다. 또 DRAM 낸드다 저희는 내년에 디커플링이 좀 있을 것 같다. 프리미엄 시장과 컨벤셔널 시장의 디커플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메모리 이렇게 전반의 어떤 이익률이나 이런 거를 보면 디커플링이 이제 내년에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메모리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 이익은 올해 대비 내년에 좀 늘까요? 전반적으로 합쳐서는 이익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늘 걸로 올해 보시는 대비 거군요. 이익이 늘 것 같고요. 그러면 블렌디드 ASP로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완전 다른 견해이신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완전히 저희는 여름이다. 그래서 다운그레이드를 다들 했는데 저희는 할 거면 이제 미드 사이클 같습니다. 미드 사이클인데 좀 일부 레거시 때문에 커렉션이 좀 있고요. 그 다음은 다시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AI나 뭐 HBM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호재가 없었다, 그런 시장의 어떤 이 움직임이 없었다면 내년에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저희도 다운그레이드 했겠죠. 왜냐면 레거시 수요가 지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DDR4가 재고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다운그레이드 안 한 이유는
재고가 DDR5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DDR5는 없다. 네. 내년에 나오는 신규 수요들은 다 DDR5를 원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디커플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 시장에 DDR4에서 5로 바뀌는 것도 없고 그냥 커머디티고 네. 그러면은 뭐 다른 하우스에서 보는 그런 안 좋은 업황을 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작년 하반기 올 초 이렇게 해서 HBM 그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만약에 만들지 못했더라면 올해까지도 되게 힘들었어.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워낙 지금 기존 수요들이 좋진 않으니까요. 예. 예. 신규 수요가 나오면서 네. 이제 AI라는 신규 수요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프리미엄 시장이 커진 거고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저도 이제 반도체 업계하고 이 애널리스트 한 25년 해봤지만 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선배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매년 제품 나오는 제품들의 가격은 떨어지고 원가도 떨어졌거든요. DDR1, 2, 3, 4. 네. 근데 HBM은 사실 세대 바뀌면서 가격이 오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사실 되게 큰 변화죠, 사실. 엄청나게 큰 변화겠네요. 예. 그 시장이 빵 터지지 않았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그렇죠. 지금. 네, 그렇으면은 사실 힘들었죠. 사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2022년에 워낙 공급광이 심했는데 그거 소화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과거에 뭐 2008년, 2007년, 2006년, 2007년에 뭐 비트그로스가 뭐 100%, 뭐 120% 올라갔던 때도 있고 2010 몇 년도에도 뭐 100%까지 한 60%, 70%막 이렇게 올라갔던. 지금 한 10% 중반 이렇게 맞습니다. 비트그로스가 올라가는데도 공급 과잉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도 사실은 재작년에 힘들었을 때도 기업들의 어떤 D램 경우에 비트그로스 20% 이쪽인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급이 늘어났던 건가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반도체 업계에 있는 이제 산업에서 메모리를 아직도 이제 커머디티로 많이 좀 인식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원가를 낮춰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마켓 쉐어를 좀 늘려야겠다는 생각들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쩌면 아직은 시장이 저희가 뭐 올리고폴리라고 해서 이제 업체가 3개인데 과점화되긴 했지만 아직 애매한 과점이고 세계업체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뭐 대만에도 있고요, 뭐 중국도.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업체 간의 경쟁이 좀 있던 게 그런 게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그 CXMT라는 회사 레가시를 굉장히 찍어내는 적자를 엄청 볼 것 같긴 한데 뭐 캐파가 뭐 10만 장, 15만 장 현재 기준으로 돼 있다고 10나노 후반대 뭐 D램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전체 시장에 어떤 미치는 영향 같은 거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사실 그렇게 크진 않고 캐파는 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체 마켓 쉐어가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수율 때문에 그런가요? 예, 수율이 안 좋고요. 다만 이제 DDR4에서는 그동안 3%대까지 올라가겠죠. 왜냐면 거의 다 DDR4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 한 3%대 정도면 그래도 수요 공급에서 좀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그게 크게 보여지겠죠. 왜냐면 중국 시장이 한 20-30%라면 그게 효과가 훨씬 더 이제 아까 3%인데 실제로 중국 시장만 보면은 한 9%, 8-9%까지 비중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중국 시장만 볼 때는 물량이 커 보이는 효과가 날 수 있죠. YMT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거긴 낸드지만. 거긴 낸드죠. 낸드인데 뭐 일단 상황은 YMTC가 낸드 CXDM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D램은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낸드는 조금 그동안에 이런 규제가 많지는 않았다 보니까 낸드는 EUV를 안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무래도 그다가 이제 낸드는 사실 성능이 떨어져도 쓸 수 있거든요. 그냥 갖고 와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회사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YMTC가 좀 더 비즈니스 상황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메모리 시황에 그 두 개 그냥 일단 YMTC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좀 낫다고 하지만 하니까. CXMT가 사실은 우리가 D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3년 뒤, 5년 뒤에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하여튼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일단 좀 적자 보도록 찍어내겠어. 뭐 이런 움직임을 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위협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회사니까 그리고 그죠? 그리고 어떤 비용과 이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컨선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아직까지 격차는 한 5년 정도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5년. 예, 제품 능력에서는 5년 정도 차이면 사실 IT에서 5년은 꽤 큰 거거든요. 네. 격차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고 네. DDR5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좀 EUV 공정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네.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도 고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진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는 뭐 1등, 2등, 3등이 완전히 이제 정해져 있고 뭐 기술의 어떤 노드, 테크 노드의 어떤 뭐 개발 완료, 네. 뭐 양산 시점, 그리고 뭐 점유율 뭐 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삼성이 압도적 1위였고 막 그랬는데 그쵸. 지금도 그렇게 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업체별로 지금 봤을 때.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HBM에서 사실 하이닉스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일단 차이가 벌써 거기서 뭔가 답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아, 좀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예. D램 개별 D램 다이당의 어떤 경쟁력이랄까요? 원가 경쟁력은 사실 세계 회사가 비슷한 것 같고요, 지금. 예. 그래요.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제품의 성능이나 아까 네. 말씀드린 HBM 같은 데서는 이제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지금 제일 앞서 있죠. 예. 삼성이 많이 캐치업 당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쵸. 지금 많이 개첩 당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아, 그래요. 그 그쵸. 격차를 예. 벌릴 개연성도 앞으로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회사는 열심히 벌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최근에 좀 많은 뭐 경영진 변화도 있고 하니까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IT 업계에서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격차가 줄어들거나 벌어지거나 되면 그 패턴이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그거를 따라잡으려면 또 어마어마하게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삼성이 해야 될 고민이겠죠. 예.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내년도 HBM에 대해서 다 솔드아웃 되었다라고 네. 한 거는 그 물량 정해진 물량에 대한 계약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가격 정도를 정해놨다는 얘기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물량 가격 다 픽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사실 이게 HBM이 지금 또 일부 또 증권사에서는 또 HBM 공급 과잉 우려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삼성이 들어왔을 때 뭐.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량 드는 건 맞죠. 그리고 뭐 공급이 좀 올라오는 건 맞는데 HBM 자체가 약간 세미 커스텀화된 제품이고 네. 또 HM4 같은 경우는 커스텀화가 되게 심할 겁니다. 아, 그 예. 받아 쓰는 회사별로 다. 예, 회사마다 아마 요구하는 스펙이 다르고 베이스 다이도 다른 걸 쓰고 네. 그래서 되게 좀 복잡할 거예요. 아마 SCM이 되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때는 보통 가격이 커머디티처럼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제품이 지금 계속 바뀝니다. 8i에서 이제 12i 네. 나오고 하반기 또 HM4가 나오는데 그거는 IO가 아시는 것처럼 1024개에서 2048개 또 네.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초기 수율 문제도 있을 거고 네. 제품의 복잡성도 커지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HBM이 여전히 내년에 좀 프리미엄 시장들은 되게 타이트할 거고 네. HBM 안에서도 좀 그 엔트리 제품들은 네. 좀 가격이 뭐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 아, 그 안에서도. 네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세철 전무님이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메모리의 커스텀화에 네네.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조금 과거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 요 위에 이제 링크를 좀 띄워드리면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올해하고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이익률은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이군요. 일단은 회사마다 좀 다르긴 했지만 프리미엄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아마 생각보다 가격이 네. 그러니까 그 가격이 다른 회사보다 높을 거고요. 네. 그리고 커머디티 시장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과거의 패턴과 좀 많이 다른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그냥 커머디티면 그냥 커머디티로 움직이니까 되게 심플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심플한 논리로들 이제 자료들이 나오고 이제 뭐 다운턴 어쩌고 자료가 나왔는데 저도 그 심플한 논리에 그냥 대입해서 지금쯤이면 이렇지 않을까. 예, 왜냐면 또 DDR4가 최근에 또 가격이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이러니까 이제 시그널 피크다라고들 이제 내려보는 부분도 많고 네. 또 내년 하반기가 엄청 안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좀 보면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미 커스터마되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네. 프리미엄 제품들이 만들기가 어려워져요. 네. 마치 파운드리처럼. 네. 그리고 이미 오더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량들을 다
물량 픽스되고 가격 픽스된 제품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프리미엄 시장은 약간 파운드리처럼 움직일 것 같습니다. 고객 서비스 정신을 또 추철하게 무장을 해야 또 그렇죠. 물량도 받아올 수 있는. 네, 과거처럼 그냥 뭐 물량 생산하고 물량 떼기로 하는 세상은 지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대로 아직도 dak습을 하면 네. 매우 힘들어지는 환경일 거지 않나. 아니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그들 회계연도 기준으로 4분기를 마감하면서 네네.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뭐 정확한 네네. 매출액은 얘기는 안 했지만 아마 시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한 3, 4천억 정도, 3억 불, 뭐 그쵸. 3억 불, 4.5, 3억 불 달성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달성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뭐 수억 불 우리가 했다라고 했을 때는 한 그 비슷한 수준에서 한 것 같은데. 네. 그 시장은 이때까지 하이닉스가 혼자 다 먹고 있다가 내년도는 어쨌든 마이크론도 끼어 들어갔고 물론 그렇죠. 전체 시장이 커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한데 그 시장에 삼성이 끼어 들어왔을 때의 영향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더니 뭐 우리는 내년 거는 이미 다 끝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없을 거예요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후발주자가 끼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이 최근에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HBM 샘플 경쟁도 있고 막 네. 누가 먼저 넣느냐에 대한 그런 논란도 많은데 이게 사실 먼저 잘 넣는 회사가 유리합니까?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렇군요. 디팩토 스탠다드가 돼버리거든요. 아. 후발주자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아. 근데 이제 A라는 회사가 먼저 들어가서 HBM에 들어갔는데 네. 거기에 이제 궁합에 맞게 했겠죠. ጨ가 됐겠죠. 네. B 회사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들어갈 때 네. 요 A 회사의 스펙에 비유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미 AI 칩은 이미 AI 회사에 이미 최적화되어 이게 이래서 제가 커스터머라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렇군요. 어느 정도 최적화됐기 때문에 B 회사라는 회사가 들어올 때 네. 더 어렵습니다. 사실 먼저 들어온 게 사실 더 뒤에서 오는 회사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부분이 더 큽니다. 삼성이 이때까지 사실은 메모리 쪽에서 누구 쫓아가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남이 먼저 만들어 놓은 거 네, 그대로 이게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커머디티도 선점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이 HBM은 선점 효과가 더 크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왜냐면은 커머디티는 뒤에서 오더라도 비용과 가격만 맞으면 스펙은 어차피 다 도찐개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네. 모듈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모듈화된 것들을 이렇게 끼면 되는데 얘는 인베디드 된 부분이고 거기다가 거기에 최적화시켜 놓기 때문에 네. 뒤에 오는 회사가 들어올 때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HBM이 비트 출하 기준으로는 올해 다음 내년 정도에는 뭐 한 6% 정도 네네.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비트 출하 수량 기준으로 뭐 그렇다 치면 매출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나 보통 한 4배 비싸니까요. 네. 20% 이상 되겠는데요. 내년에. 아, 그래요? 예, 올해 한 10%, 내년에 한 20%. 예. 그렇군. 전체 D램 매출 비중에서 전체는 예. 지금 이미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때 2분기 HBM 매출 비중이 20%가 넘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은 HBM4에 대해서 누가 먼저 콜을 받고 수주를 맞습니다. 받았느냐를 또 살펴보는 것도 그게 되게 중요하죠. HM4를 누가 먼저 제품화 시켜서 먼저 내놓느냐. 그게 또 HM4 시장의 디펙트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렇군요. 뒤에 오는 회사들이 되게 그걸 맞추기가 또 힘들죠. 사실. 예.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메모리 회사들이 어쨌든 증설 자체에 대해서 정말로 내년에 겨울이 올 거다 이러면 증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움직임은 지금 별로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뭐 며칠 전 리포트 내면서 네. 캐펙스 조금 조정했거든요. 네. 디램 캐펙스를 조금 하향해서 하향하셨습니다. 원래 한 40% 중반 이상 본 거를 한 30%대로 30% 후반대로 낮췄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가 YOY로 내년에 WF 그러니까 장비 투자가 내년에 디램이 한 45% 정도를 늘어날 늘어난 거 봤다가 39%로 좀 낮췄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숫자가 커 보이냐? 네. 다 HBM입니다, 사실. 아. HBM 투자가 많은데 네. 일부 커머디티 투자는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좀 다들 시장에서 커머디티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40% 이쪽 저쪽에 대한 그 올해 대비 네네. 내년에 이제 늘어날 그렇죠. 거예요. 올해 대비 내년 투자 금액이 이제 네. 그 정도 는다고 본 거죠. 예. 40%. 통상 어떻게? 그것도 뭐 사이클마다 다 그것도 다르죠. 사이클마다 다릅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가 아마 30% 중반인가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예. 네. 내년에 이제
원래 한 40% 중반 보다가 30% 후반으로 저희가 좀 낮췄고요. 아, 레거시는 조금 줄일 수 예, 있어. 커머디티는 좀 조절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예. 아, 전무님 오늘 시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